자, 어디 봅시다. 자, 다시 읽어볼까? 아, 이거 왜 이래, 이거? 아, 증거가 있었구나. 이거는 이렇게 쓰지. 와우. 뭔가 되게 그래도 지난번 시험만큼 잘 망설이진 않아요. 아, 저번에 솔직히 쌤이 너무 어려웠어. 에이, 아니죠. 아, 잘했다. 네, 그 단순 패턴을 잘하시는 분이죠, 단순 패턴. 구문이 아니고 구문이 뭐야? 지금. 아, 지금. 구문은 뭐야? 어이구, 세상에. 뭐야, 이거. 뭐라고 쓴 거예요, 이게? 종기라고 쓴 건가요? 아. 글씨가 다시 획일되는 것 같은데, 다시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안 붙이셨군요. 실이 있어요. 여기다 붙여주세요. 빨리 해줄게요. 뭐 이것도 틀리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거 3개니까. 네, 틀린 건 아니에요.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있잖아. 그래서 제가 이 웰빙이라고 해요. 웰빙. 그 웰빙에서 웰이 있어요. 아이고요. 그래. 이는 빼고 I인지 알지? 알았지? 잘했어요. 아, 확실히 이게 여학생들이 글씨를 잘 쓰니까 보기가 좋네. 그치, 하랑아? 네. 아, 여학생들이 왜 여자들이 글씨를 잘 쓸까? 왜 그럴까? 형보다 잘 쓰. 아, 형보다 네가 낫다고? 무슨 거기야? 아, 잘했네. 제가 니네 형부 2년을 가르쳤는데 글씨는 안 바뀌더라고요. 왜 여학생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글씨를 잘 쓸까요? 왜 그럴까? 희한하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저도 이제 글씨를 잘 못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른이 되면은 저절로 글씨가 잘 써질 줄 알았어요. 그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어른 글씨 있죠. 어른 글씨. 그게 그냥 나이를 먹으면은 자동으로 장착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네, 아니더라고요. 지금 제 글씨체는 고등학생 때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 좀 잘 쓰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래도 알아보기는 써야지. 알아보기는. 자, 봅시다. 지난번에 우리 배웠었던 접속사 개념 같은데 여러분 거 이제 쭉 한번 확인해봤는데 첫 페이지 대부분 굉장히 잘 하셨어요. 대부분. 일단 그래서 빠르게 한번 보자면요. 자, 일단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등위 접속사라는 거는 and, but, or 이런 종류가 있어서 핵심이 뭐였습니까? 이제 문장이나 문장, 뭐 단어나 단어, 구와 구 이런 애들을 똑같이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같은 품사끼리 연결해주는 무슨 구조? 병렬 구조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병렬 구조. 이게 제일 중요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서 상관접속사. 이 상관접속사라는 거는 이제 짝으로 이루어진 접속사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그 종류가 뭐 both, either, neither, not only, but also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종속접속사. 자, 종속접속사는 말 그대로 종속절을 이끄는 접속사인데 종속절이라는 건 접속사, 의문사, 관계사 얘네들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절 이게 종속절이었죠. 자, 그래서 종속접속사는 이제 종류가 두 가지 명사절과 부사절 이렇게 있었는데요. 자, 명사절 같은 경우는 that, if, whether 이렇게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부사절을 이끄는 게 나머지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있었죠. 뭐 if나, unless나, when, as, while, before, after 등등등. 자, 이런 애들은 미래 시제가 안 되니까 현재로 써야 된다까지가 지난번에 배웠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전으로 한번 볼 건데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첫 번째부터. 일단 그냥 구문 분석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as의 의미를 좀 잘 살려야 되는 건데 여러분이 안타깝게도 as가 뜻이 겁나 많잖아요. 그래서 구분하는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구분하는 팁. 우선은 as 자체의 뜻이 뭐가 있냐? 이 as가 접속사의 뜻도 있고 전치사의 뜻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파트는 접속사니까 접속사의 뜻만 몇 가지 좀 알려드리면 자, 뭐뭐 할 때 시간을 나타내서 또는 뭐뭐 하면서 이런 뜻도 있고요. 그리고 뭐뭐 때문에 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뭐뭐 할수록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등등등. 근데 이제 뭐 사실 이 줄은 좀 비슷한 뜻이에요. 뭐뭐 하면서나 뭐뭐 할수록.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as 뒤에 get older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즉 as랑 뭐랑 잘 어울리냐? 뒤에 비교급이 나왔어. 이렇게 비교급이 나왔다. 여기 비교급 나왔죠. older. 자, 이렇게 as 뒤에 비교급이 나오면 이때 as는 뭐뭐 하면서 또는 뭐뭐 할수록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계승형 어따밖에 없어요. 여기 어따가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 그가 얻는데 올드는 늙은 거잖아. 그렇죠? 근데 older니까 더 늙은 거겠죠. 더 나이가 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더 나이가 든 거를 얻는다라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의 get은 무슨 뜻이냐? 뭐뭐해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뭐뭐해지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가 나이가 더 들어가지면서 그가 더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그래서 he cares more about his health. 자, 그는 그의 건강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쓴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신경 많이 쓰세요. 저 작년에 건강 이슈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초에 한번 쓰러져서 제가 응급실 한번 실려간 적도 있었고 여기 교무실에서 그런 적도 있었고 아무튼 이래저래 막 건강검진도 좀 속된 말로 조져서 그래서 이제 좀 안 좋게 좀 작년에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건강 때문에. 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세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I could not go. 자, 나는 갈 수가 없었답니다. outside 바깥으로요. since 나왔는데 자,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었나요? 이 since가 뭐뭐 이래로 뭐뭐 때문에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자, 그걸 구분하는 방법은 since 바깥쪽에 있는 동사를 봐라. 그래서 여기에 완료 형태, 즉 have pp의 형태가 있나 없나를 봐서 있으면은 이래로의 뜻이고 이게 없으면은 때문에의 뜻이었어요. 됐어? 근데 여기 have pp 안 나왔죠. 그러니까 때문에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나는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I had to take care of my sister. 내가 내 여동생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동생 있는 분 있어요 혹시? 그래요? 좀 많이 있네요. 여동생 좀 잘 돌봐줍니까? 넘어갈게요. 자, 매정한 언니들 같은. 자, 한번 볼게요. 자, unless you work faster. 자, unless는 이제 if의 부정문이었어요.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런 뜻이죠. 자, 너가 더 빨리 걷지 않는다면 you will be late. 너는 늦게 될 것이다 for school. 학교에. 너무나 쉬운 거니까 넘어갈게요.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잠깐 보시면 여기에는 will이라고 미래 시제가 나왔는데 여기는 미래 시제를 쓰지 않았다는 점. 이게 특이한 점이죠. 왜냐면 조건을 나타내니까요. 자, 그 다음에 4번.
Although he didn't feel well, he didn't tell anyone. 자, 여기에서 well이 여러분 건강한이라는 뜻이요. 건강한. 여러분 well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형용사로서 건강한이고 부사로서 니네가 잘 알고 있는 게 잘이죠. 잘. 그렇죠? 이게 니네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거. 그리고 well이 심지어 명사 뜻도 있다. 명사? 혹시 아는 사람? 아는 사람? 힌트 줄까요? 힌트? well의 뜻? 핸드폰에 힌트가 있거든요. 여기 전화 버튼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답이 있어요. well의 명사형이죠.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기에 정답이 있다. 여기 없잖아. 열까요?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물. 이제 여기서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아니 여기 우물이 어디 있어?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요거 우물 정자다. 우물 정자. 됐어요? 한자로. 물론 샵이지만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아래 6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어진 우리말을 올바르게 주어진 단어를 활용해서 영작하라고 했는데 여기 조건을 보시면 필요시 변화해라라고 했죠. 여러분 내가 매번 얘기하는데 필요시 변화라는 건 뭡니까? 무조건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무조건. 알겠죠? 자, 첫 번째. 나의 아빠도 엄마도 아파트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 둘 다 아니다네요. 둘 다 아니다. 그럼 둘 다 아니다면은 neither A nor B 이거를 써야겠네요. 됐어요? 그래서 neither my dad nor my mom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likes로 써야 됩니다. 여기 뭐 doesn't like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냐면 neither 자체에 둘 다 아니다라는 부정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또 부정어를 써버리면은 둘 다 안 좋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 다 안 좋아하는 게 아니다. 그럼 좋아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긍정 형태로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like라는 녀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좋아하다지만 예를 들어서 뒤에 목적어 자리에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럼 이때는 수동사원형을 쓰거나 아니면은 ing형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아파트에서 사는 것을 사는 것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living이라고 쓴 거예요. living in an apartment 이렇게 썼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번째. 그는 똑똑할 뿐만 아니라 매우 재미있다 이렇게 했죠. 자, 그럼 여기서는 뭐뭐 할 뿐만 아니라 뭐뭐 또한이니까 나돈니 버돌스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돈니 그리고 버돌소 나와 있고 여기에서 짝으로 되어 있는 게 smart 나왔고 funny 나왔고 이게 각각 A, B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3번 마이클과 스 둘 다 스키 타는 것을 즐긴다. 자, 둘 다 그러하다라는 건 우리가 both를 썼죠. both.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both는 복수 취급한다. 기억나시죠? 욕 쓴 거 아니에요. 그래서 both and 여기에 A 나왔고 B 나왔고 얘네들이 복수 취급이 되기 때문에 enjoy에 S 붙이지 않았습니다. 자, enjoy도 똑같은데요. 스키 타는 것을 뭐뭐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동명사를 쓴 겁니다. 스키에다가 ing 붙인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작에 그때 우리가 아마 유닛 4번을 아마 못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여기 할 차례 맞아요, 여러분? 여기를 오늘 일단 목표를 좀 정하겠습니다. 목표. 일단 여기 주요 조동사 여기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문제풀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태 부분에서 보자. 42쪽. 시간이 만약에 된다면 44쪽까지 시간이 가능하다면 44쪽까지 설명하는 걸 목표로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께서 이제 만약에 제가 진도를 나가고 난 다음에 시간이 만약에 가능하다면요 이제 한 분씩 돌아다니면서 좀 첨삭을 할 거예요. 영상의 경우에는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지난 숙제가 채점이 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겠고 채점이 안 돼 있거나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답지를 이제 미리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한 시간을 한 20분에서 30분 이 정도 잡고 제가 이제 개별 첨삭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푸시면 되냐면 38페이지를 푸시면 됩니다. 38페이지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거에서 이어서 할 거예요.
잠깐만. 나 전에 저거 자꾸 삐링삐링 거려서 불안해서 한 번만 보고. 잘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은 우리 유닛 4에 있는 거 한번 볼 건데, 자, 그래도 지난번에 우리 배웠었던 거 간단하게 복습 한 번만 하볼까? 복습? 자, 잠깐만 한번 앞으로 갈게. 여기 유닛 1에 있는 거 이렇게 쭉 복습 한번 해볼게요. 시제와 때 이렇게 배웠었는데, 그때 쌤이 키워드를 몇 개 말해줬었거든. 자, 현재 시제. 현재 시제는 뭘 나타낸다? 에이 뭐야 벌써 까먹었어. 지난주에 했는데 우리 저기 뭐야 민지나 연아는 그렇게 치더라도 나머지들 어떻게 된 거야? 지난 시간에 했었어. 자 현재 시제는 뭘 나타낸다? 현재 시제가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아니었어요. 뭐였지? 뭐야 현재 시제가 나타내는 거. 몰라. 평소였잖아. 평소. 됐어? 변화 없음. 됐어요? 현재 시제가 나타내는 거는요. 변화 없음이에요. 변화 없음. 그냥 일상적이고 평상시고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볼까? 저기 태련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요? 보통? 뭐 어쨌든 방학 때 보통 몇 시쯤에 일어나요? 8시? 8시 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 엄청 일찍 일어났네. 아무튼 8시 반에 일어난대. 자 그러면 지금 채련이가 대답한 게 8시 반에 일어난다라고 했잖아. 이게 무슨 시제예요? 현재 시제예요. 됐어요? 왜냐면 오늘도 8시 반에 일어나고 내일도 8시 반에 일어나고 모레도 8시 반에 일어나고 어제도 8시 반에 일어나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8시 반에 일어난다. 됐죠? 평상시에 일어나는 일. 이게 현재 시제였어요. 자 이거의 반대 개념에 가까운 게 바로 뭐였는가? 현재 진행이었습니다. 현재 진행. 자 현재 진행은 키워드가 뭐라 했지? 맞아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됐어요? 일시적이란 건 뭐야? 잠깐 그렇다는 거죠. 잠깐. 자, she's playing the piano. 자, 그녀가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잠깐 치고 있다고. 잠깐 치고 있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치고 있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현재 시제로서 she plays the piano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은 그녀가 피아노를 친다는 거잖아. 언제 친다는 거야? 평상시에 친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she plays the piano는 무슨 뜻일까요? 그녀가 피아니스트다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피아노 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피아니스트라고. 왜냐면 평소에 피아노를 치는 거야. 알겠죠? 근데 만약에 is playing 이렇게 썼어. 그럼 뭐야? 얘가 그냥 잠깐 피아노 치는 거야. 뭐 피아니스트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잠깐 치고 있는 거야. 지금 일시적으로. 이런 의미였죠. 그렇죠? 자, 이게 우리가 유닛 1에서 배웠던 현재와 현재 진행의 차이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정법에 대한 거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이 파트에서 주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현재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의 구분해서 나왔는데 쌤이 현재 완료는 뜻이 두 개밖에 없다고 했었어요. 우리는 원래 보통 어떻게 배우죠? 완료, 계속, 경험, 결과 뭐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현재 완료는 뜻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계속의 의미로서 뭐뭐 해왔다 라는 뜻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뭔가를 했었다 라는 이 뜻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이제 해석적인 걸로만 접근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 유닛 3번 요거는 이제 과거 완료였는데 자 과거 완료는 정말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기도 따로 했었는데 자 과거 완료를 사용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했었죠? 응? 뭐라고요? 과거 완료 그 과거 완료가 뭔지부터 다시 에헤이 잠깐만 자 현재 시제 과거 시제 과거보다 이전이면 우리가 대과거 이렇게 불렀었죠. 대과거. 자, 쉽게 가봅시다. 현재. 자, 2023년. 작년으로 해볼게요. 2022년. 자, 대과거는 2000년이라 해볼게요. 니네 태어나기도 전에.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 시제라는 개념은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지금보다 이전이면 무조건 과거예요. 5분 전이든 1년 전이든 100억 년 전이든 지금보다 이전이면 무조건 그냥 과거야. 과거.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대과거라는 건 무엇이냐? 대과거라는 거는 얘랑 비교했을 때 더 먼 거잖아요. 이 과거랑 비교했을 때 더 먼 거죠. 그렇죠? 즉 대과거라는 거는 무슨 개념이었다? 제가 전에도 말했죠? 상대적인 개념이었어요. 상대적 개념. 됐어? 그러니까 비교했을 때 더 먼저. 이게 대과거라는 개념이에요. 만약에 쌤이 여기다가 이 2022년이라는 과거를 안 썼어. 그러면은 저 2000년은 뭐야? 대과거가 아니라 그냥 과거가 되는 거죠. 됐어요? 왜냐면 비교할 게 없잖아. 비교할 게 없으니까. 근데 얘가 있으니까 이제 비교할 놈이 생겼죠? 그래서 대과거, 과거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대과거란 개념을 알았어요. 아, 어떤 특정한 과거 시점과 비교했을 때 더 먼저 일어난 거구나. 과거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과거 두 개를 비교하는데 뭐가 더 먼저 일어났어? 이게 더 먼저 일어났어. 얘가 대과거, 얘는 그냥 과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과거 완료라는 개념은 무엇인가? 이 대과거에서 시작해서 이 과거에 끝난 거예요. 이게 과거 완료입니다. 즉, 현재 완료는 과거에서 현재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자면 현재는 2023년, 과거는 2022년, 대과거는 2000년. 그럼 과거 완료는 2000년에서 2022년. 현재 완료는 2022에서 2024. 그래서 이게 현재 완료. 됐지? 이게 이제 개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과거 완료라는 말을 들을 때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과거 완료를 쓰기 위해서, 대과거도 똑같아요. 대과거든 과거 완료든 어쨌든 이 헤드 PP라는 형태를 쓰려면 반드시 비교할 만한 과거가 있어야 된다. 얘가 없으면 쓸 수가 없죠. 됐니?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전에도 보여드렸었는데 예문들을 보시면 여기에 다 헤드 PP 쓰면 정답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시면은 1번 예문에 보시면 arrived 과거형 동사 나와 있죠? 2번에도 보시면은 got 과거형 동사. 여기도 thought 과거형 동사. 그렇죠? 심지어 before까지 나왔고요. 그렇죠? 여기서도 보시면은 was라는 과거형 동사. 어떻습니까? 전부 다 이렇게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had pp라는 형태를 쓸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내용이고요.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조동사 파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사. 자, 일단은 첫 번째에 있는 내용부터 볼 건데, 어려운 용어가 나왔네요. 어려운 용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당위성을 나타내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는 뒤에 나오는 대절의 동사는 should 플러스 동사원형이다. 자,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좀 최대한 쉽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조동사를 얘기하는데 왜 얘가 먼저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이 조동사 얘기를 좀 먼저 할게요. 조동사. 자, 요거는 좀 써주세요. 제가 막 복잡하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동사가 뭐예요? 조동사라는 게 뭐야? 조동사.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 이러면 내가 또 한 명씩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 그치, 민지야? 조동사가 뭘까? 조동사. 뭐라고 내가 못 들었어? 보충 설명해준다? 오, 나쁘지 않았어요. 자, 하나가 조동사가 뭐야? 저도 다 똑같이 아이, 나랑 똑같구만. 진짜 양아치세요? 자, 이 조가 무슨 뜻이냐면요. 한자로 도울조자예요. 도울조자. 쓸 줄은 모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보조한다는 말 알죠? 보조해준다. 보조해주는 게 뭐예요?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거. 이게 보조해주는 거 아니야? 보조할 때 그 조 있죠? 조. 그 조가 이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조동사라는 말은요. 동사를 도와주는 녀석이다. 이렇게 이제 뜻풀이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동사를 도와주는 게 뭔데? 그게 뭐냐고.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조동사란 건 뭐냐면요. 동사의 의미를 추가로 부여해 주는 거예요. 다시. 동사에 추가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이게 조동사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 말도 좀 어렵죠. 추가로 의미 부여를 해준다? 이게 그러면 뭐 무슨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건데?
건데 무슨 의미를 주는 건데 헷갈릴 수 있겠죠.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어떤 의미를 부여해줄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추측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추측성. 두 번째는요. 가정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가정. 추측과 가정은 뭘까요? 추측이라는 거는요. 가능성 어떤 거에 대해서 가능성이 반반이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서연이 남친 있을 수도 있어. 이거 추측이죠. 그렇죠? 추측이잖아. 물론 희박한 추측이지만. 네. 어쨌든 난 추측이죠. 그럼 이게 뭡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반반이죠. 반반. 이게 추측이에요. 알겠죠? 근데 가정은 뭐냐면요. 얘는 가능성이 0%예요. 0%.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반반은 아니고요. 가능성이 어쨌든 있기는 있는 애예요. 있기는 있다. 근데 어떤 조동사를 쓰느냐에 따라 가능성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가정은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 내가 남친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럼 남친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가정. 알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추측성과 가정의 의미를 더해주는 게 바로 조동사라는 녀석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녀석들이 추측과 가정의 의미를 더해주는가 그거를 좀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여기다 미리 좀 쓰자면 추측성의 의미를 더해주는 게 뭐냐면 바로 조동사의 현재형이에요. 조동사의 현재형. 가정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게 바로 조동사의 과거형입니다. 조동사의 과거형.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한의 과거형이 뭐예요? 푸드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 얘는 현재에서 쓰고 얘는 과거에서 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푸드라는 녀석은 현재 시제에서 쓸 수 없는 거예요? 아닌데? 쓸 수 있는데? 현재 시제에서 쓸 수 있어요. 여러분, will이 현재 시제, 현재형이죠.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미래 시제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렇죠? 그럼 이 녀석의 과거형은 would라고 쓰죠. 아니 그럼 얘는 미래 시제야. 그럼 얘는 뭐야? 얘는 현재 시제인가 그러면? 뭐야? 자,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뭐뭐 해야 한다라고 should라고 많이 씁니다. should. 근데 should가 과거형이거든요. 그럼 should의 현재형은 뭐냐? shall이에요. shall. 이게 현재형이거든. 그럼 우리가 이걸 구분해서 쓰나요? shall을 현재 시제에 쓰고 should를 과거 시제에 쓰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된 거야? 이런 게 이제 혼동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 조동사는요. 현재형이 현재에 쓰고 과거형이 과거에 쓰고가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현재형과 과거형은 뜻이 달라요. 뜻이 달라. 우리가 그냥 명칭을 현재형이다, 과거형이다 이렇게 하고 물론 실제로 캔의 과거형을 푸드로 쓰기도 한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 근데 근본적으로 뭐냐면 조동사의 현재형과 조동사의 과거형은요. 뜻이 달라요. 뜻이 다릅니다. 뜻이 달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조동사의 현재형은 추측성을 나타내고 조동사의 과거형은 가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가정을요. 여러분이 혹시 작년에 또는 다른 학원이나 어디서든 간에 가정법을 아마 배운 적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최근에도 잠깐 나왔었죠. 그러면 가정법 과거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 if 주어의 과거형 동사를 쓰고요.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의 동사원입니다. 이게 가정법 형태거든. 여기 봐봐. 조동사의 과거형 쓰잖아. 그렇죠? 조동사의 과거형. 왜냐면 가정을 나타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가 흔히 내가 가정법이 뭐냐라고 하면요. 학생들 중 90%가 if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if가 없어도 가정법을 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정법의 본체는 if가 아니에요. 가정법의 본체는 얘가 본체예요. 얘가 본체. 왜? 얘가 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조동사라는 건 다시 한번 보다 의미에 따라서 추측의 의미냐 가정의 의미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분리를요. 현재형과 과거형으로. 아시겠죠? 자 그러면
모든 조동사의 현재형은 추측성의 의미를 가질 수 있고요. 모든 조동사의 과거형은 가정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추측과 가정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can 같은 거 봐봐. can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추측의 의미는 기본 탑재돼 있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다른 의미들도 있죠. 예를 들어 뭐 허가의 뜻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가능의 뜻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게 있죠. 근데 이 부수적인 걸 일단 제껴주고 기본적으로는 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게 아마 조동사의 과거형이 있나? 잠깐만요. 과거형이 있는지 없는지 보자면 조동사의 과거형은 지금 딱히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책에 있는 거 기준으로 조동사의 현재형 정도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형. 자,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추측성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했죠. 그래서 추측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가장 높은 게 must입니다. must.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뜻은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이 있죠. 자, 그 뜻도 있습니다.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도 있는데 이거는 추측의 의미가 아니죠. 추측의 의미가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강제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강제성. 숙제 해와야 돼. 알았지? 이거야. 됐어? 너 뭐 저기 뭐 잔디밭에 들어가면 안 돼. 뭐 도서관에서 떠들면 안 돼. 이런 거 강제성. 이런 게 이제 머스트를 나타내고요. 자, 이거 말고 추측성의 의미로 들어가면요. 우리가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됐어요? 그러니까 추측 중에서 가장 센 거야. 거의 확신에 가까운 추측이에요. 서윤이가 분명 남친이 있을 거야. 남친이 있으면 틀림없어. 이게 must입니다. must. 네. 안 어울리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또 can이 있습니다. can. 자, can은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그냥 일단 지금 추측을 제가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걸 말씀드릴게요. 자, 추측으로서는요. 뭐뭐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뭐뭐 할 수도 있다. 근데 사실 이 can이란 단어는 얘들아, 부정어가 사실은 좀 더 중요하거든요. 부정어. 이거를 부정어로 쓰면 우리가 cannot으로 쓸 거 아니야? cannot. 그렇죠? 그럼 cannot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뭐뭐일 리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뭐뭐일 리가 없다. 아이, 서윤이가 남친이 있을 리가 없어. 이럴 때 쓰는 게 cannot이에요. 알겠죠? 자연스럽죠? 네. 혹시 있어요? 네. 아니 혹시 있으면 내가 신뢰할 수 있으니까. 자, 나는 남친이 있다. 있었다가 아주 있었다. 아, 있었다 말고. 아, 있었다. 야, 그렇게 따지면 다 아니구나. 다 없을 수도 있겠구나. 네. 남친이 있다. 아니, 하랑아 남친 없어? 얘 남친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저희 학원 있잖아요. 저희 학원. 그러니까 왜 손 안 들어? 남친 있잖아. 아무튼 네,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must와 can. 그 다음에 may도 한번 볼까요? may. 자, may는 사실 can과 좀 비슷하죠. 뭐뭐 할 수도 있다. 뭐뭐일 수도 있다. 비슷해요. 뜻이 비슷한데 근데 can과 may를 그래서 실제로 바꿔 쓰는 경우도 사실 꽤 있거든요. 만약에 뭐 우리가 그 저기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 갔을 때 그 이제 그 직원이 그 만약에 주문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걸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알아요? 주문하시겠습니까? 영어로 뭐라 할 것 같아요? 주문하시겠습니까? 되게 공손하게 말해야 되잖아요. 손님이 온 거니까. 그래서 Can I take your order? 이렇게 말해요. Can I take your order? Can I? 내가 뭐뭐 해도 되겠습니까? Take. 받아도 되겠습니까? Your order. 당신의 주문을요. Can I take your order?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can이라는 표현 대신에 may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May I take your order?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can이나 may가요. 실제로 회화에서는요. 조금 비슷한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 얘가 좀 더 약한 추측성을 가지고 있어요. 좀 더 약해요. 그러니까 얘는 그럴 수도 있지. 약간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하랑이가 숙제를 안 해왔어.
그래 뭐 하랑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약간 그런 느낌에 가깝다면 메이 같은 경우는 숙제를 아마 해오지 않았을까? 아마도 약간 좀 이런 느낌. 아마 해오지 않을까? 숙제를 아마 해왔겠지? 해오지 않을까? 좀 이런 느낌에 가까워요. 우리말로 말하면. 그래서 추측성이 조금 더 약합니다. 얘가요. 자, 이거 말고도 이제 또 있는데 여기에서 저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쓸게요. 슈드라는 녀석. 사실 슈드는 엄밀히 말하면 현재형은 아니에요. 현재형은 아닌데 현재형처럼 굳어졌어요. 많이. 그래서 얘는 현재형과 과거형이 그냥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현재형도 슈드, 과거형도 슈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원래는 아까 말했다시피 원래 정석으로는 쉘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어 공부하면서 쉘을 본 적이 아마 그렇게 많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 현대 영어 들어서면서 없어진 문법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냥 고려하지 말고요. 슈드 정도만 보면 되는데 자, 내가 슈드가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면요. 100이면 100 뭐뭐 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뭐뭐 해야 한다. 여러분 뭐뭐 해야 한다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슈드는요. 그러니까 해야 한다는 이쪽에 가까워요. 해야 한다는 이쪽이고요. 슈드는 해야 한다라기보다는요. 뭐뭐 하는 게 당연하다에 좀 더 가까워요. 뭐뭐 하는 게 당연하다. 뭐뭐 하는 게 당연하다. 슈드는 원래 이 의미에 가깝습니다. 당연하다. 여기에 좀 더 가까워요. 그리고 이 슈드라는 녀석도 당연히 추측성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데 추측성에서는요 어떠냐? 뭐뭐 할 것이다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뭐뭐 할 것이다. 이것도 추측성의 의미예요. 위에 거 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게 이게 우리가 방금 교재에 나왔던 당위성이라는 말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거예요. 당위성. 그러면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의미 정도만은 이제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일단 이제 다음 거를 필기하기 전에 책의 처음에 1단원에 나와 있는 당위성 표현 어쩌고 나와 있는 설명이 있었죠. 그거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 설명은 다 했으니까요. 자, 여기 좀 지울게요. 자, 우리 저기 2관에 그 AT로 이제 근무하시는 선생님 중에 2관 1관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연주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연주 AT라고 그 얼굴 되게 동글동글해서 되게 귀엽게 생긴 그 AT 쌤이 있어요. 혹시 아나? 너네 대부분 본관에서 있어서 잘 몰라. 아무튼 그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2년 동안 이제 배웠던 제자예요. 근데 그 친구가 예전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그 지금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거 있죠. 뭐 당위성 어쩌고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거를 본인만의 스타일로 이제 외워서 이제 나한테 말해준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썼었냐면요. 여기 아직 쓰지 마세요. 주제, 요명 이렇게 써서 막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제, 요명이 뭐냐 이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장하다, 제안하다, 요구하다, 명령하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그 친구가 외웠던 방식인데요. 자, 뭔 소리인지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이거 쓰기 전에 앞서서 제목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당위성을 나타내는 문장과 잘 어울리는 표현이라 쓸게요. 제목이 좀 기네요. 당위성을 나타내는 문장과 잘 어울리는 표현인데요. 자, 문제가 뭐냐? 당위성이 뭔데? 당위성. 당위성이란 말이 뭘까요? 당위성. 말이 좀 어렵죠? 당위성이 뭐냐면요.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뜻이야. 기왕이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당위성이에요. 기왕이면 이렇게 해야 돼. 알겠어요? 쉽게 뜻풀이를 하자면요. 당위성이 뭐다? 웬만하면 이렇게 합시다. 이게 당위성. 알겠죠? 그러면은 이 당위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영어에서는 딱 하나, should밖에 없어요. should. 뭐뭐 하는 게 당연해.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해. 기왕이면 이렇게 합시다. 이게 should라고요. 이게 should야. 자, 그런데 즉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뜻으로 그냥 해야 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해야 한다. 즉 쉽게 말하면 해야 한다를 나타내는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과 잘 어울리는 표현들이 있어요. 잘 어울리는 표현들. 그게 방금 전에 말했던 이제 주장하다, 그 다음에 명령하다, 요구하다, 그 다음에 제안하다, 그 다음에 충고하다.
이런 단어들이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영어 단어로 써볼게요. 자, 주장하다는 insist 가장 대표적인 단어. 명령하다 order 요구하다. 얘네가 이제 불러볼까? 요구하다를 영어로 어떻게 쓰죠? 요구하다, 요청하다 뭐로 쓰죠? 어려운 단어가 아닌데